문제 13번 덕트에서의 마찰 손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마찰 손실 H는 감마분의 델타 P가 됩니다. 얘를 달시 바흐의 식 마찰 손실계수 곱하기 지름과 길이 곱하기 2지분의 V 자승 이렇게 써놓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덕트의 지름이 1번 덕트의 지름에 반비례한다. 지름은 마찰 손실수도에 반비례합니다. 맞습니다. 마찰 손실수도는 2번 덕트의 길이가 길면 커진다. 맞습니다. 길이가 길면 마찰 손실수도가 커집니다. 3번 덕트 속에 공기 속도가 커지면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속도의 자승에 비례합니다. 맞습니다. 4번 공기의 비중량이 클수록 작아진다. 비중량이 크면 마찰 손실수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유체의 속도가 10m/s일 때 이 유체의 속도수도는 얼마인가? 단 지구의 중력가 속도는 9.8m/s이다. 이 G분의 V 자성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 나누기 2 나누기 9.8은 5.1 정답은 5.1이 되겠습니다. 3번 5.1이 정답입니다. 속도수도 달시 바의 속도수죠. 이거는 수두가 됩니다. 문제 15번 덕트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덕트 설계를 할 때는 송풍량 Q는 A, V, A는 4분의 파이 D 자성의 속도 이렇게 정리해서 맞고요. 덕트 설계 시에는 2번 덕트 방식과 경로를 살펴야 됩니다. 3번 덕트 내 공기의 엔탈피 공기 내의 엔탈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4번 치출구 및 흡입구의 수량 치출구 및 흡입구 수량에 따라서 풍량 Q가 있다면 수량으로 나누면 개당 풍량을 정할 수 있죠. 즉 한 개당 나오는 풍량을 가지고 전체 풍량을 나누면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덕트 설계시 고려사항은 3번 엔탈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문제 16번 단위 길이에 대한 압력 손실이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덕트 치수를 정하는 방법은 압력 손실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정압이 됩니다. 그래서 정압법이 될 것이고 2번 정압법이 되겠습니다.
등속법은 Q는 4분의 파이 D 자성의 속도를 똑같이 하는 거죠. 등속법은 분체를 이송할 때 우리가 등속법으로 덕트를 계산하고, 정합 제치덕법은 정합이 모든 덕트에서 똑같이 되도록 정합법을 계산한 다음에 한 번 더 계산하는 방법이 정합 제치덕법이 되겠습니다. 전압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7번. 환기의 필요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채취, 즉 냄새나 악취가 발생하면 환기를 해야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습도가 증가할 때도 환기를 시켜서 외부 공기로 습도를 감소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탄산가스 증가, CO2의 서한도는 1000 ppm입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하면 다른 이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탄산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환기를 정합니다. 네 번째, 외기 온도가 증가. 외기 온도가 증가할 때 겨울이면 또 뭐 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 외기 온도가 증가할 때 여름철이라면 외기 온도가 증가할 때 별도 환기는 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8번. 다음 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기는 1번 실내 오염 공기를 신선 공기로 희석하거나 확산시키지 않고 배출한다. 맞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으면 신선 공기로 넣고 밖으로 배기하는 일종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게 환기이고, 두 번째,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수증기, 냄새, 먼지 등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도 환기를 맞습니다. 실내 압력을 플러스 압력으로 유지시키면서 환기하는 방식이 제3종 환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2종 환기가 됩니다. 4번, 제실자의 건강, 안전, 쾌적성,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 환기를 하지 않았을 때 CO2 농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일산화탄소량이나 먼지, 냄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기를 통해서 쾌적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환기 방식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자연환기. 1종 환기는 급기팬과 배기팬 모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압과 음압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게 1종 환기. 2종 환기는 급기 팬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양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2종 환기가 되겠습니다. 음압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실을 우리가 항상 2종 환기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3종 환기는 실에서 배기팬만 달아주는 것을 3종 환기라고 하고, 음압을 구성합니다. 3종 환기는 주방, 화장실 등의
음압을 유지해야 될 때 사용합니다. 자연환기는 공기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환기하는 방식, 환기 방식 4종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19번 자연환기의 방식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연환기 방식은 방금 설명드렸네요. 밀도차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팬을 사용하지 않는데 1번 송풍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온도차를 이용하는 방식.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밀도를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풍압을 이용하는 방식. 맞습니다. 풍압과 온도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기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쓰고 송풍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다음 기계환기 중 일종환기 병용식으로 만든 것은 일종환기는 극기팬과 배기팬 모두 사용하는 거죠. 즉 강제극기와 강제배기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강제극기와 자연배기는 2종, 자연극기와 강제배기는 3종, 자연극기와 자연배기는 자연환기가 되겠습니다. 4종 아닙니다. 4종은 일본식 규격이라 한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문제 21번 건물의 화장실, 탕비실, 소규모 조리장의 환기 설비에 적당한 기계 환기 방식은 화장실, 탕비실, 조리장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음압이 필요합니다. 배기만 할 수 있는 강제 배기만 가능한 3종 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종 환기입니다. 문제 22번 기계 환기는 팬의 위치와 송기, 배기 형식에 따른 다음 종류가 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병용식 일종 환기가 되겠습니다. 급기팬과 배기팬이 있는 일종 환기. 압입식은 급기팬만 있는 2종 환기. 흡출식은 배기팬만 있는 3종 환기. 이렇게 정리되고 압출식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다음 중 환기의 효과가 가장 큰 환기법은 1, 2, 3, 4종 중에서 4종 환기는 없고 자연환기라는 방법이 있고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제1종 환기. 급기와 배기가 같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제 24번 가정의 주방이나 가스레인지 상부측에 후드를 이용해서 배기하는 방법은 일단 3종 환기입니다. 3종 환기 두 가지 중에서 후드를 이용하니까 부분 환기, 즉 국부 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5번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방연 구획 등의 건축물의 일정한 구획에 가둬놓고 이것을 건물에 배출하는 설비는 화재 발생이니까 소방이네요. 소방에서 배기하는 것은 배연설비 혹은 제연설비라고 합니다. 연기를 제거한다. 연기를 뺀다. 제연설비란 말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저속 덕트의 경우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로서 일반적인 설계값 파스칼 퍼 미터, 우리는 정압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이니까 정압법인데 정압은 0.1 mm 아쿠아 퍼 미터로 통상을 계산을 하고, 이 압력은 1 파스칼 퍼 미터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값을 사용합니다. 문제 27번. 덕트 상당 관장이란 무엇인가? 덕트 상당 관장은 덕트의 엘보나 분기부 등과 같이 혹은 댐퍼 등을 직선 길이로 만들어낸 값을 상당장이라고 하고, 상당 파이프라면 상당관장이라고, 장이란 게 길이 장자거든요. 이게 길이라는 말입니다. 상당장은 읽어보면 덕트 실제 길이는 그냥 길이고, 덕트 길이를 원형 덕트로 환산하는 건 없습니다. 원형 덕트를 각형으로 환산하죠. 덕트 계통에서 국부저항 손실을 같은 저항값을 갖는 직선 길이로 환산한 것이다. 요게 맞는 말이고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4번 덕트 직경을 20mm로 환산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원형 덕트의 지름을 사각 덕트로 변형시킬 때 원형 덕트 D와 사각 덕트 길이 긴 변 A, 짧은 변 길이 B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 중 옳은 것은 원형 덕트를 각형 덕트로 만들 때 A와 B, 요게 길다죠. 길다. 변. B는 단. 짧다죠. 한자씩 한 거를 알았습니다. 단변분의 장변을 아스펙트 B라고도 합니다. 요 식은 요 D가 있다라면 D는 1.3 A 플러스 B의 자성 분의 A 곱하기 B의 5성에다가 8분의 1을 계산한 식을 말합니다. 1, 2, 3, 4 중에서 찾아봤더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식으로 지름 D를 가지고 A, B 값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A, B 값은 그렇게 꼭 찾지는 않죠. 표를 가지고 A 곱하기 B 값을 지름 D 값으로 찾아서 A 값과 B 값을 찾는 사각 덕트 값으로 계산하고, 요즘은 이 계산식을 넣어서 엑셀 시트로도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 29번. 덕트의 아스펙트 B는 보통 얼마로 하는가? 아스펙트 B는
단변분의 장변의 비를 하고, 통상 아스펙트 레이스는 이것은 4 이하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8 이하를 씁니다. 4대1과 8대1, 즉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스펙트 B는 4가 기본이고 최대 8까지 잡는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30번. 덕트 설계 시 주의할 사항 중 틀린 것은 곡률, 곡관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곡률 반지름을 취한다. 우리가 덕트를 곡률 반지름은 1.5에서 2배 정도를 취하는데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크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므로 덕트가 가는 길이 정해졌다면 이 덕트의 사이즈가 A라면 이 부분에 한 배를 더 가고 이쪽으로도 한 배를 더 와서 그래서 이렇게 덕트가 정해지고, 다음 덕트 좀 적네요. 요 덕트가 요렇게 정리된다면 요 사이를 곡률 반지름으로 이렇게 돌리면 요 중앙선까지의 거리를 보면 한 배 0.5배 돼서 곡률 반경이 요렇게 돌아가니까 얼마 나와요? 1.5가 나오죠. 예, 덕트를 곡률 반경은 이렇게 잡아서 일반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덕트의 확대 부분은 각도는 될 수 있으면 20도 이하로 한다. 예, 틀렸습니다. 몇 도? 30도입니다. 30도. 3번. 덕트 축소 부분의 각도는 될 수 있으면 45도. 아닙니다. 15도 이내로 한다. 덕트의 장방비, 아스펙트 비는 될 수 있는 대로 4 이하로 하고 최대 8로 한다. 30도, 45도. 축소 부분은 45도죠. 45도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확대 축소는 얘도 좀 틀렸거든요. 얘도 틀렸는데, 확대 축소는 빈자리에서 그려보면 컬러를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덕트가 있다면 이렇게 확대각은 통상 30도 왔다가 줄어드는 각은 이 각은 45도 이렇게 이하로 맞추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요 20을 30도로 고쳐서 얘는 맞게 해버리면 되고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31번. 덕트 치수를 결정하는데 유의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덕트 굴곡은 1.5에서 2로 한다. 덕트의 곡률 반경이죠. 곡률 반경은 1.5에서 2로 한다. 덕트의 확대부의 각도는 30도 이하, 축소부는 45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2번이 일단은 틀렸습니다. 얘는 맞고요. 1번은 맞고, 3번. 동일 풍량의 경우 표면적이 가장 적은 것은 원형 덕트이고 다음이 정방향 덕트이다. 표면적이 가장 적은 것은 원형, 그 다음에 직각 덕트, 정방향 덕트, 그 다음이
직사각형 덕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축적인 사정으로 장방향 덕트, 즉 직사각형 덕트를 하는 경우는 아스펙트 B를 B분의 A를 4 이하로 한다. 종횡비는 4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덕트의 곡률 반지름과 긴 변 길이 A에 대한 비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곡률 반지름은 1.5에서 2로 한다. 공명 덕트가 이렇게 같은 반지름이 있으면 주 메인 덕트를 우리가 뽑아 올 때 요 중심선을 거리로 이렇게 중심선을 잡는다라면 주 메인 덕트는 이렇게 물론 요 거리는 A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덕트가 즉 한 변만큼 띄워주고 중심선을 2분의 1A로 가면 그러면 이렇게 곡률 반경이 만들어지고 덕트가 연결되겠죠. 그럼 요 지점에서 요 곡률 반경까지는 이 R은 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에서 2배를 하고 이 곡률 반경이 크면 좋지만 우리가 작도를 할 때는 이런 상태로 도면을 그립니다.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33번. 대형 덕트에서 덕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덕트 옆면 칠판에 주름을 잡아주는 것은 덕트가 크다라면 한 개의 길이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 사이에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다이아몬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다음 중 소음의 단위는 우리는 데시벨을 씁니다. 데시벨. 헬츠는 주파수죠.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문제 35번. 덕트의 용도별 허용 소음치인 NC의 평균치 데시벨이 은행 우체국에 가장 적당한 것은 은행 우체국은 데시벨 40 정도를 가장 적당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굳이 나올지는 않겠지만 나온다는 은행 우체국의 데시벨은 40이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36번. 덕트의 소음방지법이 아닌 것은 송풍기 출구 부근에 폴리늄 챔버를 장치한다. 폴리늄 챔버는 소음과 기류 안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2번. 덕트 접속에 심 대신 다이아몬드 브레이크를 만든다. 다이아몬드 브레이크는 접힘을 만든다 그랬죠. 접속한 데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다이아몬드 브레이크를 해서 이 부분이 틀렸겠습니다. 3번. 소음방지법으로는 댐프 분출구에 코르크판을 부착한다. 코르크판은 소음방지법에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4번. 덕트 도중에 흡음재를 내장한다. 흡음 덕트를 아예 만들어서 중간에 부착하는 것을 이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이아몬드 브레이크를 만들면 그냥 둔 것보다는 소음은 좀 줄긴 합니다만은 접속 부분에 쓰는 방법은 아니라서 2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37번. 덕트의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보온을 필요한 부분은 덕트 열 손실은 급기 덕트는 무조건 보온을 합니다. 급기 덕트는 무조건 보온을 하고, 환기 덕트는 결로가 우려된다라면 환기 덕트도 보온을 합니다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기 덕트는 보온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38번. 환기를 계획할 때 실내 허용 오염도의 한계를 말하며 퍼센테이지나 ppm으로 나타나는 용어는 서한도, 무슨 도? 서한도.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실내 필요 환기량을 구하는 식은 어느 것인가? 실내 필요 환기량을 구하는 식을 말하네요. 풍량을 말하는 식인데, 풍량은 전체 발생량, 실내 전체 발생량의 허용치 빼기 실외 농도가 되겠습니다. Q는 그래서 살펴봤더니 허용치 빼기 실외 농도 분의 실내 발생량 Q는 여기서 2번을 정답으로 취하겠습니다. 40번. 공연장의 건물에서 관람객이 500명이고 1인당 CO2 발생량이 0.05 큐빅미터 per hour일 때 환기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오타가 났네요. 환기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허용 농도는 600 ppm, 외기 농도는 100 ppm. 그러면 Q는 600 빼기 100 분의 500명 곱하기 CO2 발생량 0.05 계산기를 그 다음에 ppm이니까 곱하기 10에 아니죠. 이대로 쓰면 되는데요. 육성 여기 600 ppm이니까 ppm 10의 육성 ppm은 100만 하나 둘셋넷 100만 분의 1이 ppm입니다. 10의 육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만 cmh 큐빅미터 per hour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